맨시티는 더 이상 해리 케인에게 관심이 없다. 케인은 최근 토트넘에 잔류하는 것을 선택하며 토트넘에 충성하며 여기서 앨런 시어러의 기록을 깨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이적하기 위해 태업까지 했던 케인이 변심한 건 그것이 단순히 구단에 대한 충성심일 리가 없다. 사실 케인을 노리는 클럽들이 영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갈 곳이 사라진 것이다. 이적 시장에서 케인은 손흥민보다 인기가 없다. 케인은 큰 경기에서 약한 새가슴 선수지만 손흥민은 경기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이다. 맨시티가 케인 영입에서 발을 뺀 것 또한 이런 이유이다. 맨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골잡이를 손에 넣고 싶어한다. 최근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케인을 팀에 잔류시키기 위해 연봉 인상과 동상 건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심지어 토트넘은 케인에게 구단의 이적 정책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주겠다고 하며 다음 감독 선임에 있어서 해리 케인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는 비굴한 자세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에게 팀의 모든 명운을 건듯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토트넘 보드진들의 모습은 한심한 꼴이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케인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 잔류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케인이 마치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토트넘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케인이 이적 시장에서 생각보다 인기가 크게 없어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해리 케인에게 관심을 보이던 빅클럽들이 케인을 향한 자신들의 관심을 끄기 시작했고 오히려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케인이 아닌 손흥민을 노리겠다고 선언하며 사실 토트넘의 진짜 핵심 에이스는 케인이 아닌 손흥민이라는 것을 팬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케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시티마저 케인 영입을 포기하며 더 이상 이 무관 스트라이커에게 관심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축구 전문가와 팬들은 맨시티에게 엘링 홀란드라는 괴물 스트라이커가 생겼기 때문에 케인에게 관심이 사라진 건 당연하지 않냐는 반응이지만 맨시티가 토트넘의 또 다른 핵심 공격수를 데려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팬들은 맨시티가 케인 영입을 포기한 진짜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이 케인보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시즌 손흥민의 경기력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딱 아는 만큼만 보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그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물론 팬들은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10골 6어시를 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저번 시즌 23골 7도움에 비해 낮은 수치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 손흥민이 부여받았던 임무와 평균 포지션 위치를 보면 리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넘겼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알 수 있다. 이번 시즌 스쿼드가 박살나버린 토트넘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환경이었다. 미드필더와 수비진은 리그 최악의 수비 지표를 보여준 데다가 전방으로 공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케인은 빌드업을 돕기 위해 더 아래 포지션으로 내려와야 했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왼쪽 미드필더에서 활동하며 수비 가담까지 직접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의 헌신적인 희생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리그 8위조차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팬들의 눈에는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를 보고 단순히 그의 경기력이 부진했다 생각하지만 그를 주시하고 있는 빅클럽 스카우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조차 잡기 힘든 험난한 환경 속에서 결국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를 넘긴 손흥민의 활약상은 왜 이 선수가 이적 시장에서 해리 케인보다 인기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당장 이적 시장이 가까워짐과 동시에 많은 언론은 케인의 이적을 예상했지만 그 예측과는 반대로 현재 해리 케인은 유럽의 빅클럽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와 같은 클럽들이 손흥민에게 접근한 것에 비해 현재 케인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는 클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도뿐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조차 자신들의 영입 1순위 스트라이커는 나폴리의 오시멘을 올려놓으며 영입에 있어 해리 케인은 후순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케인 영입을 가장 열망하던 맨시티마저 영입 경쟁에서 발을 빼버렸다. 물론 이는 맨시티가 엘링 홀란드라는 괴물 스트라이커를 영입했기 때문에 관심이 식은 것도 있지만 사실 맨시티가 주시하던 선수는 케인이 아닌 손흥민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항상 중요한 일점마다 경기를 망치는 케인과 같은 색가슴 선수는 빅클럽이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골을 꽂아 넣어줄 수 있는 빅게임 플레이어이다. 해리 케인은 아쉽겠지만 토트넘의 진짜 에이스가 손흥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가오는 이적 시장 케인은 결국 빅클럽 이적에 실패하겠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그 누구보다 빨리 탈출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최근 해리 케인의 토트넘 탈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케인이 토트넘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시즌이 종료되고 이적 시장이 다가오니 실상은 정반대였는데요. 케인은 생각보다 이적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으며 오히려 케인의 단짝 친구이자 영혼의 파트너인
손흥민의 인기가 하늘을 뚫을 기세이기 때문이죠. 사실 케인이 인기가 없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인은 큰 경기에 약하다는 평을 들으며 과거 무관 탈출에 가까워졌던 맨시티를 상대했던 리그컵 결승전과 리버풀을 상대했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그 경기 내 최저 평점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해리 케인의 새가슴적인 면모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최근에 열렸던 2023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강호들을 무찌르고 8강에 올랐으나 프랑스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결국 이번에도 국제대회 트로피 우승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경기 내내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압도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잉글랜드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케인은 후반 막바지 잉글랜드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며 잉글랜드 8강 탈락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의 페널티 성공률이 커리어 내내 90%를 가볍게 넘겼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해리 케인에게 새가슴 선수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케인과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골잡이이자 게임 체인저이며 실제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의 활약상은 해리 케인보다 손흥민이 몇 수는 더 뛰어난데요. 케인은 항상 리그 챔피언인 맨시티를 상대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맨시티를 박살내버리며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고는 했습니다. 결국 큰 경기에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서 케인보다 인기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맨시티와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 최고의 클럽들은 케인 같은 선수가 없어도 항상 약팀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정상급 스트라이커가 없어도 그들을 상대로 4골, 5골을 때려 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메가 클럽들도 우승 트로피가 걸린 중요한 일전에서는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챔피언스 리그 무대는 자신들과 같은 빅클럽들이 즐비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큰 경기를 자주 가져가게 될수록 손흥민과 같은 빅게임 플레이어가 더욱 절실해지게 되는 것이죠. 맨시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손흥민을 주시해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명장이자 맨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는 토트넘과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케인은 제쳐두고 항상 손흥민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워들며 찬사를 보내고는 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선수이다. 그 선수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승점 3점을 잃었다. 우리가 토트넘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인을 올릴 때마다 손흥민이 우리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을 이론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쉽지 않다. 그와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토트넘에는 케인과 쿨루셉스키 같은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지만 그들보다 손흥민을 막는 것이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우리는 손흥민을 막지 못해 승리를 놓쳤다. 예전부터 손흥민을 극찬해온 펩 과르디올라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손흥민이 여름에 어떤 팀으로 떠날지는 두고 봐야 알겠으나 만약 맨시티로 향한다면 유럽 최고의 조합이 탄생할 것 같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풋볼랭킹이었습니다.